안녕하세요. 2020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종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불탄 종묘를 재건하였지만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초반 때 조선은 일본에게 많이 밀렸지만 이순신 장군의 계속되는 승전보 소식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활동, 그리고 명나라의 참전 등으로 전세가 우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결국 조선에서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많은 요인 중에서도 광해군의 분조활동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분조란 조정을 나누다 라는 뜻으로, 즉 임진왜란 때 의주와 평양 등의 상주였던 선조가 있는 원래 조정과 달리 전쟁 극복을 위해 광해군이 주도하던 조정을 말합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전까지 적자가 없어서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에게 분조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분조의 책임자가 된 광해군은 임진왜란 동안 평안도나 광원도 등을 돌며 민심을 수습하고 경상도나 전라도 등지로 내려가 군량을 모으고 군기를 조달하는 등 상당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그는 자신의 왕권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가면서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불탄 종묘와 궁궐을 중수하거나 민생 및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는 듯 정란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허준을 지원해 동의보감의 편찬을 마무리하였고, 아울러서 광해군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대외관계 속에서 실리외교를 지향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축출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다른 왕들이 갖는 묘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국왕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묘호입니다. 묘호는 국상을 마친 뒤 신의를 종묘에 안치할 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당사자 사후에 붙여지는 이름이라 당사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묘호에는 조나 종이 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광해군은 15년간을 왕위에 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 그것도 적장자가 아닌 후궁의 소생의 왕자에게 불려지는 군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르게는 그가 후궁의 소생이니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대이지만 장희빈의 소생인 경종과 숙빈채 씨의 소생인 영조는 종과 조가 붙여졌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불리며 묘호조차 갖지 못하다가 사후 250여 년이 지난 숙종대에 묘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후 어느 시기에도 그의 묘호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광해군의 묘호에 대한 논의조차 없던 이유는 그가 폐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조반정으로 축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패륜적 행위와 외교 정책이라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층인 사람들은 명분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륜을 중시한 것은 물론이고 대중국 관계에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가 후금과 전쟁 중에 조선의 군사 파병을 요청하였을 때 광해군은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세를 관망하는 실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파병을 보내긴 하였지만 파견대장에게 비밀스럽게 후금과 바로 대적하지 말고 시세를 모아 판단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광해군이 바로 명나라의 병사를 파견했다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광해군은 나라를 위해, 조선을 위해 실리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캐스트 주인공 광해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내용들은 종묘와 사직이라는 책과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저희 종묘한 이야기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시면 사진과 함께 오늘의 캐스트를 요약한 게시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묘한 이야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